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한방눈이 내리더군요. 운전 조심해서 하시고요. 여기 상암동에는 봄이 오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이상 우리나라는 사계절을 엄격히 가질 것입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사계절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진리일까요? 기독교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영어의 프리덤이 아니라 리버티일 겁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죠.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 박애의 자유, 그것이 바로 리버티라는 겁니다. 내가 찾아 가져야 하는 자유와 달리 이 프랑스 혁명의 자유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주어지고 가져야 하는 자유일 겁니다. 그것이 삶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불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자유란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고 있고 없고가 구별되지 않는 중도다. 해서 자유민주주의, 이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가치 같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첫 번째 준비한 인터뷰는 아무래도 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이 공동교섭단체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장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민주평화당이 어떤 입장일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 1부에서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와 연결해서 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연대 문제 또는 교섭단체 구성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질문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장병환 원내대표에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자, 일본군의 한국인 위안부 학살 영상, 청취자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영상 일부를 보셨죠. 너무나 끔찍한 장면이었고 일본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공개된 영상, 일본군의 전쟁 범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 틀림이 없죠. 2부에서는 영상을 직접 연구하고 발굴하신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강성현 교수 직접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 3부와 4부는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시간이죠. 정치인의 말의 품격과 6.13 지방선거 선거구 확정을 주제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지역위원장과 함께 토론해보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자, 민주당과 정의당 교섭단체 구성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두 정당이 정체성이 맞는가요? 정의당 쪽에서는 제안이 온다면 정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라고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전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야당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이 같은가 의문이다. 정략적인 짝짓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서 좀 견제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장병환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섭단체가 구성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아직 공식적인 협의는 아직 이루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민주평화당 내 합의를 이루고 있는 과정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 쪽에서 공식 협의가 오면 정중하게 네.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다라고 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제안을 하신 바는 없죠? 네. 아직 공식 제안은 것은 없고 우리 당내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여러 의원님들이 주변의 의견을 또 수렴을 하고 또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당내 협의를 조만간 마치고 그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정의당에 요청을 한번 드려볼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민주평화당의 전체 의원분 수가 14분이 계십니까? 네, 현재 이제 법적으로는 14명이신데요. 예. 또 비교섭 비례대표 의원들께서 예. 다른 미래당에 협조를 좀 세 분 정도 계시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희 당에 와서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예. 또 저희들하고도 어떤 의사 결정에 있어서 예. 같이 하고 있는 의원들은 훨씬 더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신율 출발 새 아침 YTN 94.5 아침 방송에 이정미 대표가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정미 대표가 민평당은 대한민국 개혁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충분히 협력하고 연대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셨대요.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이 민평당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면은 뭐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정미 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당과 정의당의 정치적 지향점이 네.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당은 이 냉전적 사고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다른 보수 야당들과는 많은 정체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개헌이라거나 선거구제의 개편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 같은 이 공통 분모가 정의당과 연대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러한 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겉으로는 뭐 또 속내도 어쩌면 부분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뭐라 그럴까요? 전적 사고를 탈피해서 새로운 어떤 정량의 방향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시겠지만 속내 중에 또 일부는 돈이 좀 필요하다. 이 정당을 운영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정치적 행위가 필요한데 교섭단체를 통해서 국가 보조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혹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전혀 이제 국가법에 반영되어 있는 공동교섭단체의 그 성격을 모르시는 분인 말씀이신데요. 예. 지금 서로 다른 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네. 정당이 받는 보조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조금 자체가 정당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이지 교섭단체에 대해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예. 지원을 받는 보조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 지금 국회 내의 소수 정당이 그 의견을 이렇게 피력할 장이 지금 봉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양당제 체제에서 양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국회를 좌지우지했던 그런 체제에서 돼 있는데 예. 그런 체제에서도 소수 의견을 반영하여 하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는 차원에서 네. 이 정당이 다른 정당 간의 교섭단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네네. 어디까지나 예. 국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지 예. 어떤 재정적 측면에서의 제도가 아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청취자분들도 많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생각하고 있는 교섭단체는 그래서 두 정당이 통합을 해서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서 합당하는 형태의 어떤 교섭단체가 아니라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개헌이라든지 또 선거구 확정의 문제 여러 가지 공통된 관심사를 같이 운영하고 논의하는 그런 교섭단체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교섭단체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 간사의 역할을 맡게 되고 그럼 그 간사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이제 국회가 운영이 되는데 현재 이 소수 정당 20석이 되지 못하는 그 소수 정당들의 경우에는 이런 협상의 테이블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그 각 소수 정당을 대변하는 국민들의 의사도 결국 국회 운영에 반영되지 않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법에서 이 소수 정당끼리 이렇게 뜻을 같이 해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또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공동교섭단체를 민평당, 정의당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차피 민주당과 힘을 합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번 교섭단체, 공동교섭단체도 민주당만 꽃놀이패가 될 수 있고 민평당에서는 득이 없을 수가 있는데 굳이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분명히 야당입니다. 예. 야당은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할 의무가 있고 이는 정의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무조건 민주당에 좋을 것이라는 것은 선입견이고요. 예. 그러나 우리 당의 정체성과 부합하고 또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또 당연히 정부 여당에 협조를 해야겠죠.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대2의 구도가 될 수도 있고 예. 어떤 상황은 또 1대3의 구도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평당이 이 바른정당에서 분리돼서 나오실 때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게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유한국당과의 보수연합을 위한 일시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바른당과 국민의당의 어떤 야합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민평당이 민주당과 그런 뭐 방금 그런 일은 없다. 제3당 또는 4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라고 하셨지만 민주당과의 어떤 연대라든지 합당의 문제 이야기가 나오면은 바른미래당에게 조금 남지한 입장은 되겠습니다. 그죠? 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 중심이 되는 국민의당과 유승민 대표가 중심이 되는 바른정당이 어떤 면에서는 정체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걸 합당을 해서 결국 저희들이 분당까지 오게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교섭단체 구성은 양당의 정체성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 의사 운영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소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이 합법적 방안이기 때문에 이런 그 통합과는 전혀 다른 상태인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통합 이후에 최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남북 대화 무대에 대해서도 지금 자유한국당과 완전히 그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민주평화당이 목소리가 좀 커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아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평당의 우리 장병 원내대표는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정의당 안의 내용을 또 살펴보면 이 안에서도 조금은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특히 정체성 부분. 정의당과 민평당은 정체성에서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교섭단체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내부적인 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당 내에도 좀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의원들이 그러시죠. 계시고요. 예. 또 정의당 내에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정당 간의 공동교섭단체는 각 당의 정체성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법안을 표결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각 당이 전혀 독립적으로 다른 의사 결정을 해서 표결에 임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정체성의 차이로 인한 충돌보다는 오히려 공동 교섭단체가 됨으로써 국회의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의 어떤 실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걸림돌이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돈 의원이 혹시 민주평화당 당직을 지금 맡으실 계획이 있습니까? 뭐 저희 그 이상돈 의원은 비록 법적 소속은 다르지만 이미 저희 당에 와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같은 당 의원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또한 그 중앙선관위로부터 이렇게 이상돈 의원께서 어떤 당직을 맡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 놓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상돈 의원께서는 정책통으로서 이미 검증된 분이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좀 중요한 당직을 맡아주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당내 의견이 많이 있어서 또 본인 의사와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조만간 저희들이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 끝으로 바른미래당이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영수회담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민평당 입장은? 네, 지금 평창 올림픽 이후에 남북 관계, 또 한미 관계, 북미 관계가 굉장히 급박하게 사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도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사항이고 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도 격이 없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로 서로 이렇게 논의를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어떤 갈등만 펼쳐하는 장으로 그대로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결국 어떤 자세로 예. 이 회담에 임하느냐 예.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재 영입은 잘 되고 있습니까? 6월 지방선거에서 크게 성공하셔야 될 건데. 네, 저희들이 지금 창당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당의 얼개를 지금 만드는 데 치중하느라고 아직 인재 영입 문제 사실을 그렇게 힘을 쏟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예. 우리 독자적으로 네. 이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서 좋은 예.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예. 좋은 또 역량을 가지고 계시고 경륜 있는 분들이 저희 당에 많이 참여해서 좋은 그 선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였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